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5mm를 비롯해 구미 0.2, 영천 3.5, 봉화 7mm를 기록했습니다. 비는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고 내일 새벽부터 다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이고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1도, 구미 10.6, 안동 7.1, 포항 12.7도 등으로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대구 0도 등 영하 7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등 3도에서 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반 때 먼저 취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같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선취업 후 진학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직영점 6곳을 가지고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반인 박수빈 학생은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서 음식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루 대여섯 시간씩 일하면서 8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영진전문대학교에 입학해 조리와 관련된 수업을 받고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 2년간 대학 공부를 마치면 부지배인 자격으로 취직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쪽에 먼저 취업을 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졸업한 후에도 이쪽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걱정은 많이 없어요. 영진전문대와 외식업체, 대구자연과학고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선취업 후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교육 과정에 기업이 원하는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충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이직하지 않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성공하는 가장 기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과 고등학교는 전문 인력 양성과 학생 취업,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면서 쌍방간 윈윈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학비를 벌 수 있다는 게 또 아무래도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진전문대는 2년 전 상서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오랜 기간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앓아오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6살 김모양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아토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대구시 북구 연암로의 모 타일 공장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터에 쌓아둔 타일 제품을 태워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010년 3월 함께 살던 미성년자인 조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잃은 조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20건 안팎의 불만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물건이 부서지거나 흠이 생겼다는 내용이 많았고 물건이 없어졌거나 늦게 배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 선물을 사서 배달을 요청할 때는 완충제를 넣어줄 것과 파손 주의 문구를 써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고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면 분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 커머스를 이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는데요.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 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 철회 의사를 남기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선물을 배송받을 때는 택배 직원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물건은 배상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거부나 회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농축산물 출하가 한창이지만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쇠고기처럼 가격이 오른 품목은 소비 위축으로 선물 수요가 감소했고 과일은 풍작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물용 쇠고기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택배 마감일인 일요일까지 주문 물량을 소화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우 가격이 오른 탓에 지난 추석에 비해 주문량이 감소했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가 조금 줄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했는데 매출도 조금 추석만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서 직판 행사를 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작년 설에 이어 이번에도 고전 중입니다. 작년 설에는 가격이 급등해 선물 품목에서 외면받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풍작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수량은 전년에 비해 갖고는 많이 많은데요. 값이 좀 못해갖고. 공급하는 물량은 많은데 소비 부진이 해가지고 작년 시세보다는 하락한 시세로 이제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수치 가격은 많이 못하지요.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시금치 등 나물류도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번 주말과 휴일 상자 단위의 막바지 선물 구매가 이루어지고 설 연휴 직전 제수용품 구입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목장을 끝까지 보고 꾸준히 분산 출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성평등 수준은 전체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하위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성평등 수준 분석은 여성의 대표성, 경제 참여, 복지 등 4개 영역을 분석해서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국 성평등 지수는 52.5점으로 지난 2007년보다 1.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방침에 따라서 전면 취소됐습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통해 동물 간 접촉이 빈번해지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된다며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의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불법 엽구류 수거 작업도 잠시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섬으로 관광을 다녀오는 인구가 올해 1,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섬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7.6% 증가한 1,2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 형태가 전문화되면서 여행지도 내륙 산악 중심에서 해양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교육청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설 연휴 귀성객 등으로 주택가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귀성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119에 문의하면 당직 병원, 약국 안내, 응급 환자 이송 등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설 연휴 기간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 상태로 바꿔 구급상황관리사와 공중보건의인, 의료지도의사를 주 야간에 배치해 병원 약국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여 명으로 구성된 119 구급대는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추고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이후 신축된 건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 전화 등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 66.5%보다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대구시가 72.2%로 가장 높았고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출입문과 승강기 등 내부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과 욕실 등 위생시설 설치율은 46.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으로 변경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법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주 창립 이사회를 통해 직제와 사업 예산 등을 의결하고 올해 우선 100억 원을 들여 오는 8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현재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옆에 연면적 6,6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신라왕경 유적복원과 발굴 정비를 위한 국비 1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복원사업비는 왕궁 50억 원, 황룡사 35억 원, 동궁과 월지 5억 원, 월종교 복원 15억 원이며 발굴 정비 사업비는 쪽샘지구 56억 원, 신라 박리제 5억 원입니다. 경주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770억 원을, 2단계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568억 원을 들여서 신라왕경 핵심 유적을 복원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